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양하죠. 맞죠? 대한민국 사회 구조는 다양한 생각을 현재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한 미래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생은 매년 지금 쏟아지고 있죠. 네, 과거에서부터 지금 2024년 현재까지 매년 대학생은 졸업생이 쏟아지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거듭할수록 졸업을 미루거나 등록금을 조금 저렴하게 적게 내더라도 학기를 연장해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분들도 많고, 이제 당연히 그런 이유가 벌어지는 이유는 애초에 취업 시장 자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에 이제 시달리는 대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구직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 졸업을 하신 분들이 구직자 신분에서 이제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기본 몇백 개씩 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댓글 보면 많이 보이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멍해지죠, 이제 사람이.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되는 인원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경력 있는 신입을 채용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뽑는 그런 문화가 현재 2024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채용 절차를 이제 밑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구직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까지 가게 만드는 구조인 게 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부터 안 좋은 거 1등으로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 1등, 2등을 계속 연달아 OECD 회원국 중에 찍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기록을 하고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건 이제 저도 해당이 되는데, 그 채용 절차를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요. 그래, 이거는 많이 했다고 치니까 대부분 잘 한다 치더라도, 문제는 1차 면접, 또 어떤 경우는 2차 면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기 테스트를 봐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또 심사를 해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문이 몇 관문을 거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관문을 거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차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겠죠. 왜? 이력서 몇백 장 쓴다며. 그러면은 구직자 입장에서 이거를 몇백 장씩 쓰게 만들도록 그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이러한 채용 절차를, 채용 사이트 저도 종종 둘러보긴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절차가 나는 효율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구직단념을 저도 이제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다수가 한 방향으로 이게 치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현재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인 저는 구직단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러겠죠. 이 사람 이거 앞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겠구만. 예, 맞아요. 원래 예전부터 가난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신분이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으니까. 예. 그냥 일요일 날 딱 하루, 일요일 날만 딱 그냥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소득은 적지만 그냥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고 지낼 수 있는 정도로만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딱 필요한 비용만 제가 60만원에서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벌고 있는 수준인데, 뭐 나이가 벌써 이제 33이 됐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기 33살이면요 회사에서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33살이면요 안 뽑습니다. 안 들어가요. 어느 회사의 기업 사장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도 채용 안 할 겁니다. 왜? 아니 뭐 이미 벌써 구직 단념을 선택했는데 뭐 무슨 수로 채용을 해가겠어. 맞죠? 경력 있는 사람 찾는다며. 저도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 5일째 근무로 해서 주 40시간 열심히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라고요? 아, 뭐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말 계속 나오는데 내가 직장을 왜 다녀? 솔직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듭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얘기, 불안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뭐 보도자료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수시로. 여러 시사 채널에서도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장 다니기 싫죠. 아이씨, 야, 이거 직장 다니는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분명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사실상 이 구직 단념을 저는 더 이상 바꿀 생각이 없고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 날만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1인 가구 체제로 저는 평생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굳혀졌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이미 생각이 굳혀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을 언급을 하자면, 애초에 그 좀 뭐라 그럴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 웬만한 회사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애초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직원을 위주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회사 생활 경력이 군대 4년 제대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끼케봐야 뭐 수습기간으로 3개월 뭐 일하고 퇴사하고 뭐 그런 것만 몇 개 있지, 애초에 경력 자체가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구직 활동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면접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잘 안 해봐서 사실 취업 시장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자격증만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그냥 매진을 해오면서 제 나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격증 준비하는 것만 저는 매진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기타 외적인 요소들은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 바뀌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현직 HR 쪽 관련된 인사 담당 채용 어떤 그런 면접관이시나 또는 뭐 인사 담당 쪽에 사람 채용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기는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려면은, 제가 구직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려면 뭔가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될 만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제 구직단념에 대한 의지는 아마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직장인 월급 받아봤자 뭐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 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죠. 약간 좀 우울한 절망감의 이야기를 계속 좀 늘어뜨려 놔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식적인 말은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껏 형식적인 거나 그런 어떤 말뿐인 사회로 흘러왔을진 모르겠으나 과거까지는 저는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예요. 저도 약간은 정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약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사회가 뭔가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은 54만 명 가량이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인구로 잡혀 있다라고 하죠. 맞죠? 쉬는 청년 인구만 54만 명이라고 분명히 언급이 된 보도 자료를 최근에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몇십만 명, 많게는 뭐 10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뭐 그런 보도 자료를 계속 봐왔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뭔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게 구직자한테 있든 기업한테 있든, 뭐 하여튼 근로기준법에 뭐가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사항이 막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 결론은 최우선순위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가 저의 1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직단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기운 빠지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이제 직장을 다닐 생각이 앞으로도 없습니다. 엄청난 큰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직장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애초에 제가 여기까지 이 정도의 자격증을 보유한 스펙까지 오게 된 2024년 현재 시점을 되돌아봐도 저 스스로의 어떤 학교 다녔을 때, 예전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부터 생각했던 목표치는 전 이미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지내자 이걸로 이제 소박하게 바뀌었어요. 더 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나 많이 가지십시오. 저는 과도한 경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뭐 단적으로 보자면, 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해서 도합 하루에 출퇴근만 4시간을 소비하는 직장인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생활이 효율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냥 편의점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저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격증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서 원하는 일자리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 구직단념자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바람은 그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구직단념을 하는 이런 30대 인원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구직자분들.